마흔역은 임명을 해야 되고 마흔역은 반드시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으면 처벌받고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으면 징역인데 여러분 이렇게 두 개 보여주죠. 만약에 문형배와 이미선이 빠져나간 자리에 지명을 하려고 하면 지명은 못한다는 법이에요. 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과 김어준 등 72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어준과 이재명과 김어준 72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그들이 잣대라면 똑같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제서야 했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왜 이제 했니? 왜 지금에서야? 하지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고발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잘했다라고 응원 댓글 주시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번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탄핵 예고에 권성동, 이재명과 김어준 등 내란 음모죄로 고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2번입니다. 바로 국힘, 이재명, 김어준 등 72명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하는 거 저 오래간만입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네, 내란 음모로 72명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명과 김어준과 이재명입니다. 내란 음모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한덕수, 그다음 우리 최상목 부총리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전원을 탄핵하겠다. 내각 총탄핵을 하겠다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겠다는 거죠. 행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의회의 쿠데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는 내란 기도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내란 음모 선동죄가 충분히 성립된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사실은 여러 가지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초선들이요. 자, 6번 뉴스입니다. 6번 뉴스. 이 초선들이요. 먼저 나서기 시작했었어요. 원래는요. 그런데 이 초선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국무위원 다 탄핵할 거야 라고 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내란 선동죄 고발할 거야 라면서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무고죄로 고발한대요. 아니 이게 무슨 법으로 뭐 하는 겁니까, 정 변호사님? 그 초선 의원들 가운데 법률가가 없나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겁니까? 무고죄로 고발,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무고의 무고가 될 것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요, 국민의힘이 이재명과 김어준 등 72명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재명도 고발됐고요, 김어준도 고발됐고요, 72명이 모두 고발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잘했다고 생각하시면요, 잘했다라고 박수와 응원 지금 댓글 달아주세요. 왜냐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지금에서야 했지만 그래도 고발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잖아요. 저쪽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로 고발해놓고 내란 수괴 우두머리 계속 불렀잖아요. 그럼 우리도 고발하니까 아직 재판 시작 안 됐어도 우리도 그럼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 참 말씀을 네. 못 드렸는데요. 아까 뭐 무고죄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까 오상종 단장과 네. 무고죄 고발에 대해서 상의를 했어요. 네, 네. 누구를 고발할 거냐? 네. 요번에 탄핵 소추했다가 8대 0으로 기각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운데에서 별개 의견도 없이 그냥 8대 0 스트레이트로 기각된 사건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검사 3명. 네.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죠? 허위 네. 사실을, 가지고, 탄핵 소추한 거니까. 무고네요? 무고가 되는 거죠. 예. 진짜 무고네요? 그래서 무고로 고발하자고 지금. 자, 그러면은 탄핵을 했는데 만약에 8대 0이나 9대 0으로 기각이 되면 현재 8대 0으로 기각된 게 이제 여러 개가 네, 그럼 있는데. 기각이 되면은 그게 무고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8대 0으로 됐는데 뭐 위법 행위는 인정되나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 이런 등등의 별개 사유가 네. 있는 것을 빼고 말 그대로 8대 0으로 그냥 네. 된 게 것들이 있어요. 검사 3명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거기에는 일흥에 그쵸 짐작한 허위 사실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김건희 여사랑 뭔 상관이 있다고 봐주기 수사했다 이런 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무고죄가 말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도 허위 내용을
진정서둔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근데 탄핵소추는 일종의 징계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탄핵소추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은요. 지금 정준길 변호사니까 제가 특별히 준비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야당이 민주당이 이제 맛이 간 것 같아요. 원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무 긴장하고 너무 기다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약간 그게 안 되면요. 스텝이 꼬인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맛이 갔어요. 그리고 제가 고운 입에 욕을 쓸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쉬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건 쉰 거예요. 이런 짓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옛날 독일에서요. 바이마르 공화국 나치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선거로 입법부를 장악해요. 그 다음에 선거로 입법부를 장악한 뒤에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개똥 같은 법으로 갑자기 나라를 이상하게 휘어잡았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우린 법대로 하잖아. 우리 나치가 아니고 우린 법대로 하잖아라고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딱 그걸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해도요. 똘똘한 애들이 해야 돼요. 이제 완전히 헛발질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 3번 뉴스입니다. 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 징역. 한덕수 최상목 방지법 발의. 자, 여러분. 재판관 임명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징역이래요. 일단 정 변호사님. 네. 저 어떻게 생각? 징역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보통은 말입니다. 이게 법정형이라는 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고 네. 특히 형이 중한 경우에는 징역형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징역형만 있는 사건은요. 보통은 최소 1년 이상 10년 이하, 네. 3년 이상 이런 경우에만 징역형만 있지 벌금형이 없거든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모욕죄 같은 게 2년 이하 징역이에요. 네네.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히 벌금형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2년 이하 징역형만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처벌법을 만든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법 무식주의다. 겉으로는 입법 만능주의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이건 입법 무식주의다. 도대체 법이 뭐고 처벌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모르고 아주 뭡니까 이게 법이 아니고 그냥 주관적인 에세이에 불과하다. 근데 네. 정 변호사님이 진짜 이건 순진하신 거예요. 왜요? 국회 법제실에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2년 이하 징역이 어디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거 조목조목 따지다가 저 정말 저거 했는데 되게 그렇게 많이 만든다니까. 특히 의원실에서요. 이상하게 적어 온다니까요. 네. 그런데 네. 여러분 잘 보세요. 한덕수 마은영 임명해. 안 하고 있으면 그럼 징역이네요. 네. 근데요. 이게 일종의 직무유기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잖아요. 네. 직무유기죄 법정형이 이거랑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굳이 법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말했잖아요.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는 4번 기사 볼까요? 대행은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해 가세요? 대행은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나가고 나면 대행은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임명을 못한다. 그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근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으로 구성되는데 결국은 대법원장이나 또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권한대행인 대통령의 경우에 헌법재판관 자체를 임명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 위헌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이 자체가 위헌이죠. 자, 지금 우리 PD님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띄울 수는 없죠. 한 화면에. 그럼 다시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3번 뉴스입니다. 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 징역이라고 하는 법을 냈어요. 누가? 민주당이. 재판관 임명을 안 하면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마은혁을 임명 안 하고 버티면 한덕수 총리가 징역을 간다는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하면. 근데 4번입니다. 권한 대행은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죠.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자기네들이 임명해 놓은 것은 임명해야 되고 자기네들이 지명한 것은 임명해야 되고 한덕수 총리가
지명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쉽게 설명할게요. 마흔역은 임명을 해야 되고 마흔역은 반드시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으면 처벌받고.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으면 징역인데 여러분 이렇게 두 개 보여주죠. 만약에 문형배와 이미선이 빠져나간 자리에 지명을 하려고 하면 지명은 못한다는 법이에요. 네. 이해 가세요? 이거 지금 되게 웃긴 법을 두 개를 갖다가 한마디로 부딪히는 법을 만들어 놓고 저거 민주당이 한 거예요. 여기다 법을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뭐요? 임명은 못하는데 임명을 못하면 네. 후임자가 임명이 안 되면 기존의 헌법재판관이 자, 이제 그거 보여주려고 해요. 그랬는데 8-1입니다. 아니 8. 그거 밑에 두 개 깔아놓으세요. 8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임기 연장 추진까지 해요.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드는데 혹시나 문영배와 이미선이 4월 18일까지 선고를 못하고 그만두더라도 그 두 명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면서 문영배, 이미선이 그만뒀지만 후임자를 임명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대요. 그럼 보세요. 대통령이 임명을 해줄 수 없는 상태에서 문영배, 이미선이 임기가 연장이 되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 문영배, 이미선이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하는 법까지 이제 만들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 가지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 법 만들고 네. 그 다음에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으면 감옥 가게 하는 법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한덕수 대행이 혹시라도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나갈 경우에는 지명을 못하도록 하는 법도 만들고 네. 자, 세 개의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8-1을 보시면은 야당에서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정 변호사님이 원래 이거 과거에 이렇게 위헌이라고 또 했다면서요. 아니, 전부터 계속 위헌이 됐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요. 네. 당시에 어떤 한 여성분을 헌법재판관이었던 분을 전효숙이었을 거예요. 네. 헌법재판관이었는데 그 사람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네네. 추천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헌법재판관을 사퇴해버린 거야. 나는 이제 헌법재판소장 될 거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사퇴해버렸어요. 네. 근데 어떻게 됐냐면 헌법재판소장은요 헌법재판관 가운데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죠? 아, 그렇죠. 예,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그만뒀으니 더 이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장으로 임명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 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그나마 좀 제정신이 있었던 좌파가요 결국은 그거 받아들여서 전효숙을 헌법재판소 소장이 안 되고 그냥 중간에 다른 사람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그렇게 임명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기가 6년으로 헌법에 딱 돼 있고 그것을 법률을 갖고 어떤 사유로든지 연장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입장이 지금까지 국회에 계속적인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들을 만들고 있는 민주당이에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5번입니다. 이재명의 변호인도 줄 탄핵은 내란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안에도 민주당 안에도 우리 당에 있는 김상욱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의 변호인도 야 자꾸 줄 탄핵하면 이거 내란죄 될 수 있어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제정신이고요. 정확하게 맞는 말을 한 거고 우리 그 김모 국회의원은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소리를 하는 거니까 다르죠. 아니 제가 이재명 입장에서 얘기해 줬다니까요. 네, 너 왜 그런 소리 해 이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보자면 2번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김어준 등 72명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했어요. 네. 그럼 자기 당에 있는 변호사도 네. 이거 문제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 문제돼요. 문제되고 정 변호사님께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문제되면 진짜 정당 해산도 가능한 겁니까? 사실은 이미 그 민주당은 정당 해산을 할 만한 충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영주 우리 변호사님
민과 주변 사람들이 이미 청원서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요. 예, 예. 근데 거기에다가 뭐 요즘에 하는 거 보면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법 만능주의잖아요. 만능주의이지 않습니까? 네. 입법의 재량권을 100%, 120%, 1000% 해서 무슨 법이라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 입법 만능주의가 그것으로 인해서 헌법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바로 정당해산 심판 제청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면 진짜 줄탄핵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이제 법무부에서 나서서 저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요. 조민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참 멘탈이 강하다 생각을 해요. 엄마가 감옥 가고도 잘 지내고 아빠가 감옥 가도 잘 지내고 아 정말로 뭐 자기 의대 경력이 적어도 잘 지내고 재판을 받아도 잘 지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 두꺼운 얼굴이 돼야지만 아 조국 일가인가 라는 사람들이 말이 이해가 가는데요. 7번입니다. 조국당에서요. 헌재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를 추진한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황당할 때가 뭔지 아세요? 화병 난 게 난데 딴 애들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화병 났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왜? 얼척이 없다고 하죠. 아니 우리가 화병이 났는데 왜 지들이 위자료를 청구해요, 정 변호사님? 네, 뭐 이런 류의 어떤 정치적 성격을 띤 어떤 소송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사실은 많았죠, 알게 모르게. 뭐 근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런 류의 어떤 정치적 소송은 전부 다 각하가 됐습니다. 각하가 된 핵심은 청구할 권한이 없다, 법적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청구 적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화병 위자료 청구를 해봤자 어차피 각하될 것이고 조국당 내부에 있는 변호사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청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4일까지 윤 대통령 선고 지정 안 할 시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말입니다.